안녕하세요. 권기진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바쁘게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족을 공격하는 반려견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. 우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간이 출간됐습니다. 제목은 반려견 양육자가 알아야 될 223가지 궁금증. 여기에는 목차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목차가 나와요. 223가지의 반려견에 관한 궁금증들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. 그리고 이전에 무엇이 개를 힘들게 하는가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제가 종이책, 전자책 또 대회에서 읽으신 분들 엄청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요. 오늘 주제는 가족을 공격하는 반려견이 어떤 것 때문에 가족을 견제하고 물게 되느냐 이 이야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, 제거함으로써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제입니다. 첫 번째, 뭘 주면 안 되냐? 아시는 분은 아시죠? 오래 먹는 간식을 주면 안 돼요. 오래 먹는 간식. 오래 먹는 간식은 온순한 반려견들은 가족을 물지 않습니다. 어떤 걸 주더라도. 그런데 공격이 나타나는 반려견에게 오래 먹는 개껌 어떤 그 간식 중에서도 오래 씹는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이걸 먹는 과정에서 또는 먹지 않고 둔 과정에서도 반려인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견제하는 견제심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견제심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? 내 걸 지키기 위해서, 내 거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성이 유발되는 경우가 참 많죠.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보면 반려견들에게 좋은 거 줬다가 근처 지나가기만 해도 뛰어들어서 무는 반려견도 저는 자주 만납니다. 두 번째, 반려견들이 숨는 공간을 주면 안 돼요.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혼자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. 물론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가족을 공격하는 반려견들은 어떻습니까? 캔넬박스, 뚜껑 있는 하우스, 어디 침대 및 구석진 곳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오히려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적 공격성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온순한 반려견들이야 뭘 주면 어떻습니까? 하지만 가족을 문 적이 있다 이런 반려견들에게는 절대로 숨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위치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캔들박스 잘 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? 가족이 잠을 자거나 외출한 상태에서 개방해주고 가족이 활동하는 시간 내에서는 쓰지 않도록 제한해야 됩니다. 뚜껑을 닫아두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엎어놓든지 이래서 가족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그 안에 들어가서 통제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. 또는 이런 경우 있죠. 반려견하고 어떻게 하다 말을 안 듣고 공격해서 화를 냈더니만 쏙 들어갔어요. 그런 공간에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? 무서워서 미안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죠. 거기까지 따라오면 가만 안 있어 라고 하려고 숨은 거죠. 그래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에게는 숨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어 지점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. 캔들박스는 닫아놓으면 되죠. 그런데 우리 집엔 소파나 이런 데 숨어요. 어떻게 합니까? 소파 아래를 막으면 돼요. 근데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반려견이 거기 들어가서 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,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, 자기 이기기 위해서 거기 숨는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보이는 그 앞면을 막아주는 겁니다. 투명한 걸로 막으면 안 돼요. 투명한 걸 사용했다 그러면 시트지를 붙여서라도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안 보이게 해줘야 실제로 옆으로 들어가서 휴식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. 세 번째, 뭘 주면 안 되냐? 바로 조력자의 곁을 주면 안 됩니다. 조력자의 곁. 가족을 통제하는 자의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 거의 대부분은 조력자, 혁혁한 조력자를 옆에 붙이고 공격성을 드러냅니다. 이건 무슨 말이에요? 아빠를 잘 물어요. 우리 집 강아지는. 근데 아빠하고 둘이 있을 때 안 물어요. 누가 있을 때 물어요? 내가 있을 때 물어요. 내가 맨날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.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공격성이 드러난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뭘 안 주면 돼요? 내 옆에 있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. 내 곁을 주지 마라는 거예요. 내 무릎에 올라오지 마. 딴 데 가라고 해야 돼요. 내가 소파에서 TV 보고 있어요. 너한테 있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.
내 곁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? 내가 안고 있으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돼요? 옆에 오지도 못해요. 내가 옆에서 붙어서 강아지하고 같이 뭘 하고 있으면 아빠는 지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내 곁을 주지만 않으면 이 조력 세력이 이격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은 완화되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공격성을 고치겠다. 뭘 해보세요.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격성이 유발된 상황을 막는 거예요. 공격은 습관입니다.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됐던 습관이에요.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?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면 공격을 안 하게 되죠. 공격을 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오이 우리 아빠 물지도 않네. 그러면 원래대로 써봐라고 하는 거죠. 습관이 사라지면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. 이해되죠?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.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버리나? 아니죠. 물지 않을 때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